네, 이제 시장 출발을 앞두고 체크리스트 통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열어서 시장 전략 챙겨볼게요. 첫 번째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찐 반등인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자, 먼저 대표님, 양극재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도 LNF 관련해서 SK온과 양극재 7년간의 공급 계약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근데 주가는 윗골이 쭉 달리면서 상승폭 반납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긴 했거든요. 어제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안 그래도 어제 뉴스 보면서 그 전날 수급을 이제 어제 말고 그저께죠. 이제 네. 수급을 보면 이제 금요일 날 수급을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좀 금요일 날 많이 올랐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좀 미리 알고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표 나오고 나서 오히려 지금은 생각보다 오르지 못하고 빠진 이유를 보면 거래 상대자가 SK온이라는 부분이랑 또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그럼 이제 이게 한 13조 대 14조가 안 되기 때문에 한 1년간 보면 한 2조 정도가 좀 안 되는 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물론 굉장히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단기 세로 뉴스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아직도 위축되어 있다는 부분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긴 계약이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겠네. 근데 예. 1년으로 따지고 보면 한 2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2조가 돼도 그 매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시가총액을 따져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SK온도 사실은 이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별로 없죠. 그래서 네. 지금 삼성 SDI로 많이 몰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에 2차 전지가 한참 좋을 때 이 뉴스가 나왔으면 적어도 한 15%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좀 저도 보면서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좀 냉랭하다라는 네. 느낌을 좀 느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 LNF도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호재를 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는 네. LNF도 여타 다른 양극재 쪽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더 빠지기는 좀 어려운 자리에서 지금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2차 전지 전방 산업인 전기차 자체가 약간 캐즘 상황이다라고 요즘 다들 얘기하죠. 성장기의 중간에 정체기가 오는데 이런 정체기에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조금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사서 내가 일주일 안에 수익 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어려운 섹터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 6개월 뒤를 보고 지금부터 사모으신다라고 하면 네.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추워지면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모아가는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전해주셨고 본부장님께서는 어제 LNF 관련한 그 주가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또 주총이 있죠. 에코프로 BM은 오늘이고 에코프로는 목요일. 주총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힘도 좋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어쨌든 가격대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한 업황에 대한 회복 자체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추세가 살아난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추세를 완전히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지금 되돌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지금 되돌리려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이제 좀 세게 리바운드가 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주총회를 하고 어떠한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투심 자체가 좀 완전 얼어붙어 있고 지금 사실 엔비디아 반도체, AI 이런 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어떤 수급이 쏠리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차라리 나는 반도체 살래 이런 투심 자체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도 지금 좋기 때문에 사실 이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섹터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양극재 쪽은 특히 예.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원체 발목 잡힐 만한 그 양극재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전고체 쪽으로는 어떠신가요? 전고체 쪽은 이게 좀 과거를 돌이켜 보면요. 2018년도, 19년도에 LG화학부터 시작해서 예. 그때 이제 그 스타트를 끊었던 이유가 어쨌든 미래에 대한 그런 성장성 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SDI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까지 같이 엮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고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에서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뭐 회복 이것보다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양극재 쪽은 약간 그 부분, 그런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그 와중에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안 좋다 보니까 예. 그 양쪽에 그런 차이가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2차 전지단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뭐 저는 지금 양극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조금 기다려야 아직은 되지 아니다.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지금 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뭐 동박 쪽이라던가, 동박 쪽으로? 예, 예. 특히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던가 지금 뭐 역시나 SDI 이런 쪽으로 지금 SDI와 같이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PL 에너지 정도 네. 이렇게 지금 양극재보다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그동안 양극재 랠리 때 올라오지 못했던 지금 소외되었던 그런 섹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극재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대표님 그거 하나만 여쭐게요. 삼성 SDI 원체 최근에 좀 주목도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서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6거래일 연속해서 뭐 최근에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듯해요. 네. 삼성 SDI 쪽으로는 어떻게 진입 가능할까요? 역시나 지금 좀 길게 봤을 땐 가능하다. 뭐 상대적으로 싸 보인 거죠. 이번에 전고체, 그러니까 인터 배터리 하고 나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SDI가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업종 내 가장 이제 탑픽 종목인데 이게 네.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이 한 46배 정도 되는데 삼성 SDI가 1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SDI가 그동안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투자를 했죠. 오히려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도 가장 늦게 선언을 했고, 예.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 약간 좀 집중하는 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SDI 입장은 훨씬 더 편한 거죠. 천천히 해도 본인 스케줄대로 해도 나중에 이제 좋아질 때 같이 한번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LG 에너지솔루션에 비해서 SDI가 조금 후발주자로 따라가면서 오히려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숫자 계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형주 중에 지금 뭐 2차 전지 뭐 편입해야 돼 그러면 보이는 게 SDI밖에 안 보이겠죠. 또 외국인 기관이 최근 꾸준히 담아서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많이 싸고, 그리고 이쪽은 또 이제 소형 전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평가했을 때 여기 2차 전지까지 같이 좋아지면 나중에 확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예전에 80만 원 갔을 때도 LG 에너지솔루션에 비해서는 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2등, 3등 업체의 이제 뭐 비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지금 포지션이 더 좋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기관이나 개인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50만 원 정도 때까지, 50만 원에서 한 55만 원 정도까지는 사나도 그닥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증권가에서도 지금 콜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DI 쪽으로 긍정적인 시그널 주셨습니다. 다른 종목은요? 지금 다른 종목은 보시면 알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도 좀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극재 업체들도 저는 가장 대장은 뭐 에코프로 BM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규모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최근 네. 반응 나오더라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 근데 32만 원대에서 계속 기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물론 바닥에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35, 6만 원까지 치고 못 올라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양극재는 조금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들썩들썩 하니까 좀 이제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총 시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상장도 있고 그다음에 액면 분할도 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벤트성으로 들어오는 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반등하는데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수요가 좋아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공급을 줄여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단을 늘리는 뉴스가 나와줘야 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 갈 텐데 그게 아니라 공급을 줄이는 뉴스이다 보니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구간이라고 좀 저희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약바이오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 어제 강했습니다. 그 안에서 주인공은 삼천당 제약이었을 거고요.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로뉴스에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이기도 하고요. 이제 암학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삼천당 제약은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사실 많이 흔들었는데 예. 그때 좀 루머가 돌면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죠. 근데 항상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면 이런 행태를 좀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깝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장난 좀 안 치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삼천당 제약은 자기가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상한가 갈 정도의 뉴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오늘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근데 8, 90% 하는 욕구들이 항상 있죠.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짧게 보신 분들은 오늘 정도 한번 매도하시는 건 맞고 예.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좀 대비하셔서 오히려 그냥 꾸준히 들고 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 돈을 벌 일만 남은 거죠. 이렇게 계속 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일리아라는 이 황반변성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대가 워낙 컸고요. 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물어보면 그동안 오래 했던 회사들 찾아라. 전통이 있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기술력이 있고, 그래도 이게 시장에서 언급된 지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은 된 회사들이 예. 결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목해야 되고 암학회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암학회 관련돼서 단순히 이제 참여한다 그래서 올랐던 회사들 보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단기에 새로운 뉴스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암학회 열리기 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암학회 열려도 사실 전임상 단계고 임상 1상에서 어떤 논문 발표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더라도 유한양행이나 ABL 바이오나 이렇게 약간 좀 그나마 오랫동안 해왔던 회사들이 뭔가 결과물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좋아졌던 회사들 보면 다 이유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단순하게 참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새로운 관련한 흐름은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의주시하셔서 봐야 되겠고 자, 우리 본부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될 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현상이 좀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학회 이전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항상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 많은 종목군들 특히나 알테오젠과 HLB를 스타트를 예. 끊으면서 지금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일제히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4월에 그 학회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고점에 있을 때 항상 누군가는 진짜로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네.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주의하시면서 신규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만약에 진짜로 나는 한번 따라가보고 싶다 하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조절하시면서 좀 리스크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바이오 쪽에 막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찌라시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삼천당 제약도 지난 네. 금요일에 한번 급락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좀 밀린 채 마무리가 됐다가 월요일에 어제 급등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막 정말 어떤 이런 변동성 자체가 좀 단기로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무섭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주의하셔서 대응하시면은 좀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에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한 그런 매수 매력도는 괜찮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추가로 상승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신규로 여기서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사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저는 좋은데 네. 역시나 이제 뭐 지금 레고캠 바이오 같은 지금 아마케가 결국에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좀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측면에서 레고캠 바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3일제약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관절 관련해서 지금 삼상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끝났고 이제 앞으로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성 이슈들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3일제약 주목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생겼어요. HLB요. 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HLB 테라퓨틱스 지분 확대한다는 뉴스도 있었고 근데 그간 많은 회사를 인수했었잖아요. HLB가요. 보유자들의 영역일 텐데 HLB는 그렇죠. 어떤 흐름일까요? 일단 5월에 지금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 그게 발표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월 달에 되면 또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 될 텐데 그 이벤트 때마다 계속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매도 시점은 아마 그 발표가 FDA 승인이 나면 그때가 아마 좀 매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 많이 남았지 않냐? 그 사이에 그러면 안 흔들겠냐? 기간이 언제죠? 5월 달입니다. 5월. 5월이니까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그러니까 5월 중에 이제 FDA에서 승인이 나면 이제 그때 아마 축포가 좀 터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치료제로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는 또 냉정해집니다. 이게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이게 또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HLB를 갖고 계신 분들은 5월 달까지 일단 뭐 히든 카드는 보시고 가셔야죠. 거의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여러 네. 이제 보험회사들이 등재를 하고 약물을 그 치료제를 이제 적용을 뭐 이렇게 등재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은 된다라고 보고 지금 등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간암이 뭐 시장이 3조밖에 안 되는데 15조가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뭐 미국 시장만 볼 것이냐 아니면 더 확대해서 볼 것이냐 예. 연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좋게 보는 쪽은 또 여전히 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뭐 HLB 이제라도 사봐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이젠 보유자들의 예, 영역이겠죠. 지금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런 패턴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회사가 1차 치료제로 등록이 되면 어디까지 갔다가 내려오는지 이런 것들 한번 학습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다면 5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이슈, 그 날짜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원차 한 3만 원, 2만 원 이때부터 들고 있던 보유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제약바이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얼른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어제 장에서 오후 들어서 사료주, 비료주의 그 강세가 엿보였습니다. 지금 시점 단기적인 대응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대표님과 짧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뭐 이제 지금 러시아 관련돼서 곡물 관세를 50% 올렸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2022년도에 한일 사료가 뭐 15,000원까지 한번 갔었죠. 대단했잖아요. 예.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그 뒤로 못 갔죠. 전쟁 계속됐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곡물 수급이 괜찮았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관세 좀 올렸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뭐 러시아는 좀 피해를 보겠지만 나머지 쪽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곡물은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한일 사료나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 올라왔는데 초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 지금 뭐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 반복될 수 있으니까 어제 사셔서 수익 나신 분들은 오늘 파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단기적인 대응. 예.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결국엔 방산이다. 오히려 그렇죠. 방산주를 사실 보시는 게 맞고요. 방산주가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조정 나오면 좀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도 조정 나올 때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LIG는 조금 그나마 좀 사볼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방산주도 너무 작은 종목들 말고 그래도 조금 이름 알려진 종목들 사놓으시면 결국엔 물려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가, 주도하는 쪽은 어디인가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안에서 LIG 넥스원 좀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 바라보자 대표님 말씀 주셨고요. 자, 본부장님 어제 사료주, 비료주 급등. 네.
그 안에서의 우리 힌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뭘 중장기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스마트팜 관련 종목군들 한번 스마트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실제로 민생 물가가 안 내려온다 막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스마트팜 관련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역시나 본부장님께서도 방산, 우주항공 쪽으로도 보세요. 저도 역시나 차라리 산다면 방산이 나을 것 같고요. 지난 네. 목요일에도 출연하셔서 네. 말씀 주셨었죠. 네. 그때도 방산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도 주가의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방산 종목군들 지금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역시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진짜로 좀 신규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사실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아니면은 LIG 넥슨처럼 지금 최근에 단기 조정이 나왔던 종목군들 네. 아니면 현대로템처럼 지금 뭔가 계속적으로 호재성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말씀 주셨고요. 좀 짧게 여쭌다면 오늘 투자 포인트 어디 보세요? 네, 오늘 엔젤 로보틱스 역시나 그쵸, 상장을 하는데 상장이죠. 로봇주들이 과연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따따블 못 가고 빠질지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럼 다른 로봇주들도 영향 받아서 좀 밀릴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뭐 그게 다른 로봇주들까지 영향을 줄지는 확실하지 가봐야 않은데 하는 거. 일단 어제 로봇주들이 좀 쉬어갔거든요. 일부 종목군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은 그 엔젤 로보틱스가 만약에 잘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지 이번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로봇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하나오션이 네. 수주 공시가 떴거든요. 그래서 2조짜리 수주 공시가 떠서 LNG 운반선 8척 수주 공시가 떴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저는 좋은 흐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까지 하나오션 이슈 체크해 주셨고 대표님 한 1분 네. 정도 오늘 장 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뭐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반도체랑 바이오죠. 근데 지금 두 축이 사실은 어제는 바이오만 움직였고 반도체는 좀 쉬었습니다. 근데 또 지난 간밤에 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았고 좀 쉬어가는 국면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는 거를 잘 보셔야 되고 조정이 나오면 사셔야 된다. 예, 이제 AI 뭐 관련돼서 이제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스타트하는 산업입니다. 늦지 않았다라는 예, 그러니까 거죠. 예전에 뭐 에코프로가 뭐 20만 원 갔을 때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이렇게 단계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조금 시간을 좀 빨리 이제 뭐 대응한 부분들이 올라오는 거고 항상 심리는 조정이 강하게 나올 때는 또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반등 여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올랐던 바이오 종목들이 지속 상승 여부가 있는지 여부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도체가 올라오면 바이오는 좀 쉬는 경향이 있고요. 시장이 좀 슬로우하게 또 뭐 사실은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바이오가 또 달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정체될 때는 오히려 바이오 쪽에 집중하시고 예. 시장이 좀 오를 때는 사실은 반도체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물줄기로 반도체와 바이오 나눠서 좀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반도체는 눌릴 때가 좋다, 눌릴 때가 기회다. 이 관점으로 말씀 도와주셨네요. 자, 여기서 오늘 체크리스트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그리고 펀스텍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